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드론 테마주, 그리고 한국전력도 이제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관련주들까지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주머니 유튜브를 통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설명드리면서 관련주, 그리고 주머니 앱을 통해서 이 관련주 언급드린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주머니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급드리는 종목의 자세한 내용들은 주머니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에서 주머니 검색하셔서 어플 다운받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바로 드론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드론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도 종목별로 차별화는 있었지만 강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베셀이라든지 DTNC, 그 다음에 코콤, 퍼스텍도 오늘 장중에 좀 강했다가 윗꼬리 달고 좀 많이 밀렸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 테마가 시작된 지 조금 며칠 지나면서 차익 매물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차익 매물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일단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을 라인업 해 놓으시고 드론 테마가 다시 또 붙으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종목군들을 확인하시면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들을 먼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상에 보이시는 종목군들 대표적인 드론 관련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MTS든 HTS든 추가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성장 산업이죠. 이제는 사실 드론이 우리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촬영에 대한 용도 또는 드론 쇼 정도로 많이 우리가 사용화가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영역이 너무나도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폭 드론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죠. 자폭 드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자, 이 드론에다가 탄두를 실어서 목표에다가 자폭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무기라고 한다면 뭐 K2 같은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아니면 미사일들. 근데 이 드론을 가지고 그런 고부가 가치의 어떤 무기들을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자폭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나 여러 기업들과 공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드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자폭 드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론이 미래 전쟁 양상, 게임 체인저,
로서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작은 드론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를 타격할 수 있다.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국가가 지금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전쟁에서 드론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지금 증명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에 대한 어떤 투자, 기술력은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군 같은 경우가 자폭 드론을 지금 국내에서 개발한 거를 한 수십 대, 그리고 폴란드에서 가져온 소형 자폭 드론이죠. 워메이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드론이 있는데, 요거 200대를 연내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 한국군 자폭 드론 연내 실전 배치 계획. 약 200대 정도입니다. 자, 실제 지금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서 시험 평가라든지 계약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가의 장비를 타격해서 전쟁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은 더하면 더했지 낮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랑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제품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유력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연내 배치되는 국내 드론은 이 두 기업과 공기업이 만든 제품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찰용 드론 기술에는 좀 어느 정도 기술이 많이 올라온 상태지만 자폭 드론처럼 이 탄두를 부착해서 날리는 드론 기술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게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기술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 계속 봐야 됩니다. 현대로템이건 LG 넥스원이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한화 시스템 등등등 대형주도 봐야겠지만 드론 테마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중소형주가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방산주들 어마어마하게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방산 제품들 전 세계에서 러브콜에서 보내고 있죠. 가성비 좋죠. 납기일 짧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괜찮죠. 그래서 역대급 수준을 지금 이어가면서 역대급 실적, 역대급 주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 전체 매출을 대비했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 대형 방산주 같은 경우는 드론 사업부의 매출이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주가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드론 테마가 나왔을 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테마가 생길 만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다 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를 봐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중소형주들, 아까 대한항공 제외하고 대부분 다 중소형주였죠. 그래서 중소형주가 움직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테마 형성 시에는 무조건 중소형주 종목군들을 보시고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을 빠르게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는 네온테크, 한컴미드, 베셀, 코콤, 퍼스텍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대형주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T,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산하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좀 시총이 확 줄죠.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락이 심합니다. 전형적인 테마주의 흐름들을 보이죠.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확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방산주나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았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베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베팅하는 것도, 대형주도 몇 주 사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도 일부 비중 확대를 해서 두 개를 병행하면 수익률은 좀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일 경우, 주가가 혹시 밀릴 경우에 하락도 좀 제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포트 전략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차익 매물이 너무 많이 나고 있고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전반적인 지금 드론 테마주는 다시 부각될 만한 이슈가
추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소화하고 난 이후에 저점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그때 신규 진입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만약에 지금 단기로 들어갔다가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에 손실로 가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금화를 좀 어느 정도 시켜 놓으시고 반등이 나올 때 다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쉽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괜찮고 아니면 드론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좀 탄탄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좀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나마 버틸만 하지만 전형적인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라면 특히나 드론 사업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테마단에 묶여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더욱더 지금 회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지금 드론으로서 매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더 있는 기업이라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탑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두 종목입니다.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네온테크와 한컴위드입니다.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산업용 드론 쪽에서는 선도 기업 중에 하나고요.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전고체 테마도 있고 그리고 뭐 푸드테크 사업 등등등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쪽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테마도 움직일 수 있는 강점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온테크를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네온테크는 아마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7, 8회 정도 매경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제가 네온테크를 처음 이제 소개드리고 나서 수익이 잘 났습니다. 지금 매주 제가 월수에 특별한 개별 일정이 없는 한은 월수 저녁 7시에 도전 템백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죠. 거기서 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수익률은 계속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지금 이 안에 보시면 네온테크가 15일날 소개해드린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12%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점에서 아직 머물러 있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고점 찍고 다시 또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많은 상황 아니어서 다시 또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이 났던 종목,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판단, 그리고 드론이 아니더라도 전고체 테마라든지 아니면 푸드테크 관련된 테마들 이런 것들로 또는 실적 시즌에 실적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온테크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한컴위드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한컴위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데 자회사가 들어오는 사업을 합니다. 한컴 인스페이스가 들어오는 사업하고 있고 이 회사가 또 IPO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 방면에서 단순 드론 테마 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회사다. 탄탄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드론 사업 이외에 안정적인 사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테마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드론 테마가 아니어도 갈 수 있는 다른 차선 성장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 관련돼서 대응 전략과 가격 전략 같은 것은 주머니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 다운받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점 매주 무료로 올려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미국 탑픽으로는 세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조비에이션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예전에 에어로바이러먼트가 최근에 주가 수익 상당히 좋습니다. 흐름 굉장히 괜찮고 아처에비션도 괜찮습니다. 이 세 종목 정도가 제가 보기엔 들어온 대장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아직 주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과거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길게 보는
미래 성장주를 찾고 계신다면은 특히나 그 중에도 드론이나 UAM 관련된 종목들을 찾고 계신다면 요 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국 종목에서는 네온텍과 한커미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한국전력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자, 한국전력 보시면 이번 주 지수 대비했을 때 훨씬 더 강한 흐름, 아주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2만 원에서 벌써 23,000원, 10% 이상 쫙쫙 올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내용인 즉슨 일단 요금 인상입니다. 요금 인상 효과예요. 요금 인상 효과가 가장 메인입니다. 자, 지금 24일부터,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를 라는 내용이 이번 주 초에 나오면서 한전이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오늘까지도 올라주는 모습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1원 인상되면 연간 한 5,500억 원의 수익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게 현재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엄청난 호재인 겁니다. 그동안 많이 지연이 됐었긴 했는데 나왔으니까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가정이나 또는 상점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전기요금이 동결됐지만 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용 고객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이 산업용 고객 같은 경우가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가격을 올렸죠. 그래서 한국전력의 어떤 수익성 면에서는 훨씬 더 엄청난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기로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연간 한 4,700억 원, 4조 7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4조 7천억 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호재인 거죠, 결국은 이게. 그래서 주가가 가는 겁니다.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다만 이자 비용.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냐면 한전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재무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자가 엄청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긴 한데, 왜 그랬느냐? 자, 과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부터 연료비가 상승하고, 그리고 탈원전 때문에 한전에서 이제 전력을 사와야 되는데 전력 구매 비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전기요금은 또 안 올라요. 계속 지연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매가는 내가 비싸게 사와서 지금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재정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 발행하면 돈은 들어오죠, 일단. 그런데 뭐가 발생하죠? 이자가 나가요. 대규모로 발행을 했어요. 엄청난 돈을 끌어왔지만 엄청난 돈을 끌어온 만큼 엄청난 이자 비용이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자 비용만 4조 5천억 원 수준이었어요. 엄청나죠? 거의 작년 영업 손실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한전의 지금 부채를 보면요, 지난 올해 이제 6월달 통계가 있더라고요. 202조가 넘습니다. 거의 203조 가까이 돼요. 엄청납니다. 부채가 지금. 이게 지금 부채와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항상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여전히 많은 부채와 이자 비용은 우려 요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장 이 요금 인상이 지연됐던 시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올해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지수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몇 년입니까 지금? 2020년도부터 계속 요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 왜? 이땐 계속 적자였죠. 근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죠. 올해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점은 좀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실적이 터널라운드 된다면 주가도 뭔가 전환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고점 돌파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한국전력 갖고 있는 분들은 홀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베팅도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뭐 가져갈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 대응 전략과 그 다음에 목표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것들이 좀 우려 요인이다. 하지만 일단 요금이 인상됐다는 부분들은 단기에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서 한국전력 너무 좋게 보고 있지만 굳이 이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같은 전력이잖아요. 지금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 투자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대기업이 엄청난 용량의 AI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고 데이터 양도 많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먹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죠? 전력 기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변압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변압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핵심 부품입니다. 없으면은 전력을 보낼 수가 없죠. 자, 전력망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발전, 송전, 배전, 소매. 근데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발전에서 이제 소매를 할 때 소매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승합이라든지 감압은 필수적입니다. 전압을 계속 위치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죠? 편압기예요.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근데 최근 이 변압기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압기. 그런데 지금 변압기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금 한정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자, AI가 개화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력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원전에서도 가져와야 되고 여러 개 갖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계속 추가적인 설비를 지을 거고요. 그렇다면 원전에서 또 전력이 나오면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죠. 전력이 통과하는 전선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변압기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고 지금 신규 건설에서 나오는 어떤 수요도 있겠지만 미국 노후 전력망이 본격적으로 교체 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엄청난 지금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전력 기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몇 개들은 보면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직도 좀 주가 높은 수준이죠.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뭐 지금도 고점 구간이에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죠? 수급도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실적 보세요. 영업이익이 21년도에 97억이었어요. 근데 1000억 원이 넘더니 3000억 원이 넘더니 이번 7000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엄청나죠? 얘네만 그럴까요? 아니죠.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 재룡전기 다 변압기 회사예요. 재룡전기도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익 매물 소화, 그 다음에 중장기 베팅 종목들, 중장기 베팅 자금들도 좀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는 함께 으쌰으쌰 거의 5, 6개월 올랐죠. 실적이 그만큼 받침이 된 겁니다. 일단 전기, 전력 관련된, 전력 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저점만 잘 만들고 동시에 수급, 주요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면 언제든지 당분간은 좀 공략해볼 만한 대표 섹터니까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력과 테스트를 요합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곧바로 치고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변압기 사업을 영위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당분간 실적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해외 고객사 확보 기업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캐파 증설 기업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아무리 앞에 많아도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변압기,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변압기 회사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변압기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막 수주가 들어옵니다. 너무 행복하죠. 막 실적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니, 공장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주문이 밀려 들어가요. 그럼 주문이 많으면 뭐합니까? 공장은 지금 풀가동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판가를 좀 올릴 수도 있겠죠, 경쟁 붙여서.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미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수요가 늘 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캐파를 늘려서 더 많은 물량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실적 레벨업이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보고 있는 탑픽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산일전기, 그 다음에 일진전기를 보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역시나 변압기 전문 기업이고요. 해외 쪽 매출이 거의 80% 이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캐파 증설이 4분기 때 완료가 되기 때문에 4분기부터 신규 공장 가동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수주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은 레벨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기대되지만 내년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일진전기도 너무나 좀 유명하죠. 일진 계열입니다. 일진 계열이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일진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변압기 관련된 기업이고 수주잔고가 최근에 1년 만에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일진전기가.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요. 공통점이 뭐냐, 제가 요걸 보라고 했죠.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더 넘어가서 빠르게 증설이 완공이 되고 신공장이 가동이 될 만한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를 봤더니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또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 두 종목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골라드리는 거고요. 일진전기는 역시나 선제적으로 증설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실적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탑픽들 오늘 말씀드린 네온테크와 한컴이드 드론 관련주, 그 다음에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된 산일전기와 일진전기는 주머니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머니 어플리케이션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과 목표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네이버 밴드 그리고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박철순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방이 있습니다. 사진이 딱하니 나와 있죠. 지금 한 1200명 정도 있는 방이니까요. 요거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여기 중요 공지에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또 클릭하시고 밑에 가입 방법 보시고 들어오시면은 둘 다 최대한 비슷한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한눈에 보기가 좀 약간 밴드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텔레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카톡 대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가 카톡을 할 수는 없죠. 제재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텔레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고요. 주말에 특히 제가 일요일마다 항상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을 정리해서 상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증시 일정 확인은 기본입니다. 그래야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매매는 일정 매매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피해야 하는 리스크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 반드시 하시고, 귀찮으시죠? 자료 찾아보시기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주간 증시 일정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주머니 유튜브와 주머니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탑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매주 목요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전 템베거라고 밴드에 검색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날 제가 원래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추가 방송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새벽 2시 42분인데 지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늦게 올려드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낮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매주 목요일 제가 올려드리는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밴드와 텔레그램 그리고 매일경제방송에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